오늘은 이빠드롬 시장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멀리 이곳 올마조르역까지 왔다. 올마조르역은 칠란자르 지하철 노선의 남쪽 마지막 역으로 타슈켄트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 나도 이곳은 오늘 처음 와본다. 역 출구문을 열자마자 밖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역 주변에서 수많은 자가용 택시 운전사들이 이빠드롬을 외치며 태워갈 손님들을 찾고 있었다. 나도 몇몇 다른 손님들과 함께 이 아저씨 차를 타고 이빠드롬 시장까지 이동하기로 했다. 우리가 탄 차는 곧게 뻗은 도로를 15분 정도 달려 어느 시장 앞에 멈추었다. 이곳 시장의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입구를 찾아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 규모와 상품의 수가 동네의 여느 시장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다. 왜 우즈벡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이곳을 한국의 동대문 시장이라고 부르는지 첫 인상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원에 따르면 이곳은 소매도 하지만 대부분 도매 판매로 우즈벡 전역에 온갖 상품을 공급한다고 한다. 지도에서 이곳의 규모를 대충 짐작하고 왔지만 실제로 시장 골목을 걸어보니 그 크기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넓다 보니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서 여러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식당가 옆에서는 짐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물건을 운송해주는 전문 배달원들도 다수 볼 수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허기가 져서 한 식당에 들러 플롭을 한 접시 주문했다. 이곳 식당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조리 과정을 촬영하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역시 플롭은 너무 기름져서 먹을 때마다 겁이 난다. 그러나 시장 탐방을 계속해야 하니 일단 배를 든든히 채우기로 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빠드롬 시장은 원단을 파는 대규모 시장이라고만 알았다. 그러나 막상 시장 곳곳을 둘러보니 의류는 물론 가방, 신발, 카페트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곳의 물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우즈벡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들도 눈에 띈다. 1시간가량을 걸었는데도 시장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지인분이 이곳을 다 둘러보려면 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한참을 걷다가 우연히 지붕이 독특한 문양으로 장식된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이곳이 원단 전문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길 양쪽으로 각종 원단과 옷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제품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간신히 이빠드롬 시장 밖으로 나왔는데 또 식당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돌아가니 대규모 주차장이 있었고 그 전면에는 큰 현대식 건물이 하나 보였다. 이 건물의 전면에는 기브르 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건물이었다. 이 쇼핑몰은 우즈벡에서 매우 보기 드문 지하 매장을 갖추고 있었고 상하층 전용 엘리베이터가 양쪽에서 운행되고 있었다. 모든 매장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야외 시장보다 디스플레이나 청결 상태가 훨씬 좋아 보인다. 특히 기온이 40도가 넘는 우즈벡 여름철엔 이곳에 오는 손님들이 매우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시장 밖으로 나와 보았다. 한국 회사가 이곳 근처에서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현장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구글 지도를 따라 큰 버스들이 모여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인도를 가득 메운 수많은 상인들과 행인들로 인해 길을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공사장 앞에 도착했다. 각종 건설 장비 소리가 진동하는 현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이면 우즈벡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는 확신이 든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이 건물을 보며 우즈벡 상권의 중심에 한국 기업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이 느껴졌다. 쇼핑몰 공사 현장을 지나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으로 이동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한 가게 앞에서 현지 직원을 만났는데 그의 안내로 매장 안을 볼 수 있었다. 꼬리알링만 꼬리야. 응. Made in Russia. TV made in Russia. Indonesia. In Vietnam. Vietnam. Sorry. Made in Vietnam. Vietnam. Oh. Sorry. Made in Vietnam. No, Uzbekistan. Uzbekistan. Oh. TV company, TV factory is in Uzbekistan. Yes. Samsung TV factory. Made in Vietnam. This made in Uzbekistan. Yes. Microwave made in Malaysia. Washing machine made in Russia. Made in Malaysia. Made in Malaysia. Yeah, Vietnam. Vietnam. 이곳 매장들의 규모는 대부분 크지 않지만 1년 매출이 엄청나서 매장 임대나 매장 매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들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들은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들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제품 시장을 나오니 저 멀리 모스크를 짓는 모습이 보였다. 촬영을 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어가는데도 도로 주변으로 많은 상가들이 계속 줄지어 있었다. 그동안 모스크는 어떻게 지어지나 궁금해 했었는데 직접 건설 현장을 보니 모스크도 일반 건축물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시간 시장 탐방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타기 위해 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다. 차 안에서 아저씨들을 촬영하니 모두들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Uzbekistan. Syomka qilyapti. Gapirib berarsiz. Hello. I love Uzbekistan. Hello. 자가용 택시를 탔는데 오래된 구소련의 자동차였다. 이곳에서도 타기 어려운 차인데 정말 운이 좋았다. 도로를 달리는 내내 너무 신기해서 차 안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오늘은 멀리까지 와서 촬영을 하느라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